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편으로는 낳고 싶어도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환자도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부터 신생아, 소아 진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분당 차병원 윤상욱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 문제의 해결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 네. 국내 난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차병원이 모태가 차산부인과로 알려진 만큼 저희는 산부인과 그리고 92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여성의학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난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와 연구에 매진을 했습니다. 난임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난임 환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26% 늘었습니다. 특히 40대 난임 환자는 38%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여 명인데요. 10%는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00명가량이 저희 차병원의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예. 2023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체의 10%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신이 어렵다는 거겠죠. 네. 주요 원인이 뭘까요? 난임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는 경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나이가 많아지면 노화로 인해서 생식 세포 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지는데요. 이게 난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노화로 인한 생식 기능의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험 출산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 산모는 임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모 그리고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보다 큰 산모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있어서 위험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보다 출산이 빠른 이른둥이도 많고 난임 시술로 인한 쌍생아 출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위험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아기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는 산과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협진이 필수적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도 중요한데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뿐만 아니라 산과나 소아과 등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야 원만한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 소아 청소년 진료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소아과의 진료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는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소아과 진료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에 전국 소아 청소년 의원 수는 2,229개였는데 4년 뒤인 2021년에 보면은 2,111개로 118곳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병원의 단순한 수익성 문제를 넘어서서 출산, 양육 환경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네. 이 정작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좀 줄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역시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이 주요 요인이고요. 다음으로는 의료 수가 문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지원하는 전공의 숫자도 줄고 있고요. 낮은 의료 수가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소아 진료에 있어서 문제점은 소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소아과 병원 수가 감소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이 다시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차병원의 소아청소년 대응 정책은 뭔가요? 아기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부모님들 걱정이 매우 크시죠. 그래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제 지정이 된 아주대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12개에 불과합니다. 예. 저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7년부터 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필수 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응급 환자가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으로 관계부처에서 차병원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그 치료 트렌드를 보면 네. 유전자 치료라고 하죠. 그 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또 시행이 되면서 이 세포 유전자 치료가 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잖아요. 네. 세포 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예, 세포 치료제는 여기 단어 그대로 첨단 치료법 중에서 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거나 선별해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서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치료와 진단, 그리고 예방이 목적인데요. 주로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병 질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차병원은 제가 알기로 그 외국 유수의 병원들과 좀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원래 글로벌 어떤 그 의료 그리고 협력 그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고 외국의 병원 기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7개국 96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국제 협력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역시 국제 임상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과 세포 치료제 등에 대한 공동 연구 협력을 강화해서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주요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물론 많은 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당장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필수 의료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과 그리고 난임 그리고 부인과 그리고 이런 소아과 이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강남차병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과천 쪽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부터 가지고 있던 노하우인 차움 건강검진센터 여기서 이와 같은 또 기능을 과천에 같이 또 접목을 해서 검진부터 건강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시니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차병원 하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세포치료, 이런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 허브를 과천 쪽에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원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차병원 윤성옥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